안녕하십니까. 북헌터 채널의 진행을 맡은 책골라저입니다. 이번 10회차에는 본 채널의 헌팅 리스트 7번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생활과학 참조책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은 이번에 선정된 3권의 책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것은 자동차 명장으로 수십 년간 활동 중인 박병일의 자동차 백과란 책으로 현장에서 많이 질문받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엮은 책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책은 DK사에서 생활과학과 관련해서 출판한 책으로 우리 주변의 각종 가전품들을 포함 다양한 기기들의 동작 원리를 완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도구와 기계의 원리란 책하고요. 음식과 그 재료의 생산 과정 그리고 영양에 대한 내용을 인포그래픽이란 시각화 기법을 적용해서 저술한 음식 원리란 책입니다. 첫 번째 추천 서적인 박병일의 자동차 백과는 자동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 참조할 만한 정보가 충실하게 수록되어 있는 걸로 생각돼서 소개드립니다. 물론 엔진 오일, 타이어 교환식이나 점검 방법 등은 카센터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지만 막상 오일, 배터리, 타이어 이런 거를 교체할 때 그 사양 자체에 대한 이해가 너무 낮아서 카센터 의견을 일방적으로 들어야 하는 입장이라 필요할 때 참조할 만한 자동차 상식책을 알아보던 중에 찾아낸 책입니다. 이 책은 박병일 저자가 기술한 대로 3편의 자동차 문제 해결 A to Z 이것이 핵심 내용으로 타이어 구매 시 제작 연도 확인 방법 등 그래도 평소 알고 싶어하는 요긴한 정보가 빠지지 않고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 책의 맛보기 독서로는 3편의 엔진 오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엔진 오일 관련 기술 내용으로 첫 번째 화면은 오일 한 10,000km 정도마다 교환해야 하고 교환 후에 보충 필요성이 2회 이상 생겼다면 오일 누유를 점검할 필요가 있고 누유가 없는데도 오일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라면 오일이 연소가 되고 있다고 봐서 수리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일 점도 사양은 숫자가 클수록 높으니까 고온에서 유막 형성이 좋긴 하지만 회전 저항이 커져서 연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 반대의 경우는 오히려 유막 형성이 잘 안 돼서 장시간 고속도로 운전 등의 상태에서는 엔진 부품 마모가 빨라지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것들을 아예 신경 안 쓰고 관리하고 싶을 경우에는 저온 점도는 낮고 고온 점도는 높은 사계절용의 오일 선택 사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화면은 일반 오일보다 서너 배 비싸지만 산화에 강하고 수명이 2배쯤 긴 합성 엔진 오일에 대한 내용으로 경주용 차량 등 고가 차량이 아니면 지정 등급의 일반 오일을 적기에 교환하는 편이 훨씬 경제적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흔히 주유소나 대형 마트에서 볼 수 있는 오일 첨가제와 관련해서는 오일 교환이 불규칙했거나 중고차를 샀을 경우 엔진 내부 상처나 마모 부분을 코팅시켜 엔진 소리를 부드럽게 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새 차의 경우에는 첨가제가 엔진 오일하고 화학적으로 궁합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 권장하지는 않으며 정기적으로 오일을 교환해온 차량의 경우도 효과가 크지 않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추천 서적은 도구와 기계의 원리라는 책으로 기계랑 도구들의 과학적
원리와 복잡한 과정을 시각적으로 잘 풀어낸 책으로 데이비드 맥컬레이가 쓴 책입니다. 자물쇠와 열쇠, 자전거 브레이크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28개의 도구와 기계의 원리를 각각 하나의 그림 속에 모두 표현하고자 한 작가의 노력과 재능은 정말 존경할 만합니다. 냉장고, 전열기 등 수많은 가전품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그 기능만을 쓰고 있는 우리들에게 많은 통찰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는 마음이 산만해서 뭔가 집중할 필요가 있을 때나 집에서 쓰는 가전용품이 고장이 나서 원인을 찾아보려 할 때 해당 기기의 동작 원리를 만화책 보는 것처럼 보면서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 용도로 이 책을 보곤 했습니다. 사실 각종 도구나 기기를 아주 잘 시각화해 놓은 상태이긴 해도 원리 자체를 이해하려면 그래도 상당 기간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책의 맛보기 독서로는 냉장고, 자동차 냉각장치, 그리고 에어컨이라고 불리는 냉방장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냉장고, 자동차의 냉각장치, 에어컨이라 불리는 냉방장치, 이렇게 세 개의 기기에 대한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화면으로 냉매나 냉각수가 흐르면서 열교환을 하는 것이 주요 동작 원리가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하게 보입니다. 그래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1번 화면인 냉장고 작동 원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냉장고는 붉은색으로 표기한 4개의 기구, 즉 증발기, 압축기, 팽창 밸브, 응축기로 구성되어 있고, 냉매는 액체 또는 기체 상태로 배관을 흐르는데, 특히 액체 상태의 냉매가 팽창 밸브를 거치면서 압력이 낮아지고, 증발기, 즉 냉장고 안에 있던 것들의 열을 흡수하면서 기체로 바뀌게 됩니다. 기체가 된 냉매는 압축기에서 압축되며 열을 발산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액체로 바뀌게 되는데, 냉장고 외부로 열을 발산시키는 응축기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빨간 화살표로 표시한 냉매의 흐름 방향이 동작 원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였으며, 액체 상태의 냉매가 기체로 바뀌는 과정에서 냉장고 내의 음식들 온도를 낮게 유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걸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2번 화면은 자동차 엔진 냉각장치의 작동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엔진 실린더와 피스톤에 마찰로 발생한 열을 제거하기 위해서 엔진 블록 내에 별도로 만들어진 유로를 냉각수가 붉은 화살표 방향으로 흐르면서 냉각시키고 있는데, 엔진의 열로 뜨거워진 냉각수는 자동차 제일 앞에 설치되어 있는 라디에이터를 흐르는 동안 라디에이터 팬과 노란색으로 표시된 외부 공기로 냉각이 된 후에 다시 엔진에 냉각수로 공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번 화면은 에어컨의 동작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사실 냉장고와 같은 방식으로 액체 상태의 냉매가 팽창 밸브를 거친 후에 기체로 바뀌면서 실내의 더운 공기 열을 흡수하고 압축기를 거쳐 액체로 되면서 발산되는 열이 실외에서 배출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추천 서적은 음식 원리란 책으로 DK사가 발행한 세상 원리 시리즈 중 음식 원리 편찬위원회에서 출판한 책입니다. 국내 번역 소개된 다른 시리즈물로는 인체 원리, 돈의 원리, 과학 원리, 심리 원리 등이 있는데 모두 인포그래픽 기법을 적용한 책들이며, 지금 소개해드리는 음식 원리는 음식의 원리와 재료 생산 과정 등
114개의 주제들을 완전히 시각화하여 기술한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의 맛보기 독서로는 3장의 우리 음식 종류 41개 주제 중에 달걀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이 책의 114개 주제 중 하나인 달걀에 대해서 기술한 내용입니다. 화면 왼편에는 달걀의 영양성분 기술 내용으로 달걀 노른자의 풍부한 비타민하고 마그네슘을 포함한 다양한 영양소와 성분의 양을 인포그래픽 기법을 적용해서 각기 다른 원의 크기와 색상으로 보여주고 있고, 달걀 흰자의 풍부한 단백질 그리고 적은 지방과 적은 콜레스테롤 성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달걀 자체가 갖고 있는 유화제 기능으로 평소 섞일 수 없는 물질들을 잡아당기게 하여 마요네즈와 같은 요리에도 활용 가능하다는 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른편 화면은 달걀 요리와 관련된 기술 내용인데요. 익혀 먹는 요리, 거품 내서 만드는 요리, 오븐 요리, 이런 것들을 할 때 단백질 사슬의 상태에 따라서 공기방울을 가둬둘 수 있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상 자동차와 생활과학 참조책으로 박병일의 자동차 백과와 DK사의 도구와 기계의 원리 등 3개의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북헌터 채널에 대한 계속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며, 다음번에는 헌팅 리스트 8번의 요리 참조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